안녕하세요. 6번째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나눴어요. 문제에 대해서는 분해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분해한 문제들에 대해서 패턴을 인식하는 거. 자, 패턴을 인식할 때 우리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죠. 중요한 기술. 그건 뭐였죠? 추상화에 대한 얘기했죠. 거기까지 잘 왔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일이 남았어요.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한 컴퓨팅 사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문제 해결에 대한 것에 가장 먼저 필요한 사항은 뭐냐면 문제를 찾는 거였고요. 자, 문제를 잘 찾았으면 그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을 위해서는 알고리즘이 필요한 거죠. 알고리즘은 굉장히 중요해서요. 알고리즘의 내용은 3번으로 나눠서 할 거예요. 그래서 알고리즘 1에 대한 내용을 먼저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 1에서는 알고리즘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들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들어갈 거예요.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적인 절차예요. 알고리즘은 프로그램 언어를 구현하게 된다면 컴퓨터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은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프로그램으로 구현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컴퓨터를 위한 알고리즘은 명령어들의 순서에 있는 집합입니다. 순서를 가지고 있죠. 모든 거는 순서 없이 만들어 가지고는 잘못된 해결점이 나오기 때문에 순서가 꼭 있게 되어 있죠. 요리법에서도 순서대로 정해져 있잖아요. 빵을 만들 때 빈 그릇을 준비한다. 그 다음에 이스트를 밀가루 우유에 넣어 저어준다. 버터, 설탕, 계란을 추가로 넣고 섞는다. 따뜻한 곳에 놓아두어 발효시킨다. 그다음 오븐에다 굽는다. 이런 절차가 있죠. 명령이 있고 명령어에 대한 순서가 있어요. 그대로 하면 빵이 나오죠. 같은 개념이에요. 순서가 잘못된다고 한다면 빵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요게 요리로 간다고 한다면요. 밀가루 우유를 넣고 잘 저어둔 다음에 오븐에서 구운 다음에 3번, 4번을 한다고 한다면 빵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순서 꼭 필요한 사항이고요. 빵을 만드는 것도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의 문제에 대한 알고리즘은 그래서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는 있지만 또 가장의 좋은 알고리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는 거죠. 근데 물론 가장 좋은 거에 최선에서 여러 가지 경우들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어요. 알고리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성, 효율성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죠. 정확성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문제에 정확하게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라는 거죠. 정확한 그런 결과를 있어야지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니까. 효율성이라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 다양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부분이 있는지 또 아니면은 좀 더 빠르게 아니면은 좀 더 손쉽게 이런 효율성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같은 문제를 해결할 때는 가장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나오고 나면 또 다른 알고리즘이 나왔을 때 그게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따져보고 이게 더 효율적이라면 이거 대표성을 거기로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정리를 하자면 알고리즘은 특정한 일을 수행하는 명령어들의 집합이고 모든 명령어들의 집합이 알고리즘이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만족하는 조건들이 있어요. 입력, 출력이 있고요. 물론 이제 입력 안에서도 입력 없이도 수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0개일 수도 있고 0개 이상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입력이라는 것을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없는 입력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대체로는 입력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입력에 대한 것은 선택적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입력이 들어오는 것은. 그 다음에 출력이 있는 것들 당연히 끝나고 나면 어떻게 인쇄가 된다거나 어떻게 값이 전달이 된다거나 출력이라는 게 생기는 거고 명백성 그 명령어가 모호해지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부분에서 실행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명백하게 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백하고 명확해야 됩니다. 그다음 유한성 명령어가 실행되는 것이 종료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무한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로 돼서 종료가 된다라는 것에 대한 유한성을 좀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유효성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실행 가능한 연산
값으로 효과 있는 값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의미 있는 사항들을 결과가 만들어줘야 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유효성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알고리즘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바른 알고리즘이다, 좋은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판단을 하게 되죠. 예를 하나씩 한번 볼까요? 라면을 끓일 때 사용하는 조리법. 우리가 조리법에 따라서 하게 되면 동일한 라면을 만들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물 550ml를 건더기 스프를 넣고 물을 끓인다. 그다음 면과 분말 스프, 소레이크를 같이 넣고 4분 30초 더 끓인다. 그 다음에 별점 스프를 넣고 취향에 따라 토핑 올려서 먹는다. 이런 것이 우리 라면에 가면은 조리법이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맛있게 끓이는 라면은 조리법대로 끓이는 거라고들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시나요? 예, 그런 부분들의 가장 일반적인 사항들, 그것이 이제 가장 일반적이기 때문에 좋은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죠. 레고를 조립할 때도 이거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렇게 조립하고 나서 부품이 막 몇 개가 남고 막 이러면은 되게 당황스럽죠. 예. 이 조립 설명서대로 잘 못하게 되면은 뭐 부품이 남으면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그럼 다시 또 뽀개갖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조립 설명서를 잘 따라서 만들어야 원하는 모양을 딱 만들어 줄 수 있죠. 뭐 하다못해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나의 일과에 대한 것을 디테일하게 일하는 방법들조차도 정해놓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예로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 이것도 알고리즘의 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동차를 시동 거는 순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매뉴얼을 만든다고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이 운전을 할 때, 자동차 시동을 걸 때는 이게 가장 좋은 매뉴얼입니다 라는 거,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또 이상하게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예, 그래서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시동을 건다든가 이러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고지하고 알려줘야 되는 거죠. 왜 그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아서 내가 브레이크 안 밟고 시동 걸다가 그러다가 급출발해서 문제가 된다 이러면은 그럴 때는 소송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매뉴얼로 안내는 이렇게 됐다,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잘못된 운전 방법이셨다, 뭐 이렇게 하려면은 알고리즘, 이런 이제 매뉴얼이 필요한 거죠. 수학적인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합을 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씩 더해서 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매핑해가지고 합을 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공식을 이용할 수도 있죠. 어떤 방법을 쓰는 게 가장 좋나요? 네. 뭐 산수를 공부한다면 이 방법이 좋은 거고요. 그렇죠? 그 산수에 대해서 조금 더 아이디어를 가지고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부하기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거고요. 가장 빠르고 손쉽게 결과를 내야 된다.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간이 짧으니까 빨리 풀려고 하면 공식을 써야 되는 거죠. 네. 유클리드 그 최대 공배수,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하는 방법의 알고리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클리드 알고리즘은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요대로 하면은요, 최대 공약수를 굉장히 일반적인 것보다 상당히 많이 빠릅니다. 이거 보세요. 예, 12하고 8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작은 수가 있으면 여기 작은 수로 x를 나눠서, 요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요 퍼센트는 그 나누어서 나머지 값을 얘한테 줘라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 표시가. 그러면은 무슨 말이 되냐면 8로 12를 나누면 나머지가 몇이 되죠? 4가 되죠. 4. 그렇죠? 그리고 몫은요. 몫은 1인 거죠. 자, 그래서 나머지가 4가 되는데, 이 4는 누구한테 가는 거죠? R한테 가는 거죠. R은 다시 누구한테? Y한테 가니까 요로. 그 다음에 Y는 X로. 요로 가는 거죠. 자, 한 번 했어요. 다시 돌아가서 Y 2단계로 돌아가서 Y가 0이면 최대 공약수는 X 같고, Y가 0은 아니죠? 4니까.
그러면 다시 또 똑같은 방법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x가 이번에는 x가 y의 값을 x로 옮겨놨으니까 이게 x가 8이고 y가 4죠. 그걸 또 나누어서 나머지는 무엇이죠? 0이죠. 예, 나머지는 0. 그럼 0은 다시 이쪽에다 주고 y는 여기다 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서 다시 y가 0이면 y가 0이네요. 예, y가 0이면 x가 최대 공역수다. x가 1로 옮겨서 4였죠? 그러면 4를 찾은 거죠. 알고리즘대로 하게 되면 공식대로 하는 것처럼 원하는 결과를 빨리 찾을 수 있고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를 찾는데 단 3번 만에 찾은 거죠. 자, 이진 탐색 알고리즘 저번에도 설명을 했죠. 절반을 나눠서 찾았는지, 그러면 또 낮은지 높은지를 찾아서 고민해서 다시 높은 쪽이면 높은 쪽에서 또 절반. 전화번호부가 여러분들은 상상이 가시나 모르겠네요. 우리 때는 전화번호부라는 것이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아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찾으려면 거기에 이렇게 쭉 이름을 쭉 검색하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범죄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찾을 때 그 사람들 이름을 다 전화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찾는, 그래서 그 전화번호에서 그 찾는 방식,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노출하면 안 되는 정보들인데 그 당시에는 전화번호부라는 게 있어서 이름별로 그 사람에 대한 전화번호가 쭉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찾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어떤 식으로 돼 있겠어요? 그게 이름 차순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 이름이 시무역인데 시무역이면 절반을 딱 나누면 시옷에 가까울 수도 있겠죠. 예, 어쨌든 절반을 딱 나눠놨을 때 시무역이라는 시옷이 있느냐?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리을이었다. 그러면 다시 리을에서부터 맨 끝에 중에서 절반을 딱 했더니 그러면 시옷이 나왔네. 그러면 시옷에서 또 절반을 딱 내서 그래서 심인지 아니면은 숨인지 그 모음이 뭔지를 먼저 또 찾고 뭐 이런 식인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찾다 보면 좀 더 빨리 찾을 수가 있는지, 시무역이 어딘지 이렇게 찾는 것보다는 이진 탐색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알고리즘을 기술하는 방법,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지 이게 이제 필요한 것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에요. 이 기술. 기술이라는 것은 설명하는 걸 말하는 기술이에요. 예. 테크닉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은 이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작성해서 컴퓨터로 자동화하는 것, 예, 어떤 것을 이렇게 통일화해서 작성을 하면 좋겠죠.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는 명령의 집합의 알고리즘을 구성하고 그것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해서 구현된 그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 실행이 되면은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알고리즘을 그렇게 실행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설명이 좀 필요해요. 그러면은 그런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알고리즘을 설명을 해가지고 요거대로 프로그램으로 해서 구현을 하게 되면 제품이 나올 수 있겠죠. 예, 요게 기술하는 방식이에요. 기술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순서도 의사 코드, 예, 슈도 코드라고 우리가 말로 할 수 있고 플로우 차트라고도 하는데 순서도 같은 경우는 도형과 하살표 이런 거는 모양을 가지고 기호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고요. 의사 코드 같은 거는 한글이나 영어로 해서 텍스트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도형으로 하게 되면은 좀 더 이해하는 게 더 쉽죠. 예, 쉽고 의사 코드로 하게 되면 좀 더 읽어내기는 좀 어렵지만 그렇지만 도형으로 큰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그리고 좀 어려운 내용들을 설명하는데 그림으로 다 표현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거에 있어서는 텍스트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간결하고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플로우 차트라는 것은 흐름도가 있어요.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보이죠. 그림에서. 그런 작업 순서에 대해서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기하학적 기호를 가장 단순한 걸 써야 되겠죠. 예, 그래서 처리한다는 것은 직사각형. 판단한다
판단. 이쪽으로 갈 것이냐, 이쪽으로 갈 것이냐, 이쪽으로 갈 것이냐. 처음에 일로 와가지고 어디로 갈 것이냐 판단하는 거죠. 직사각형은요. 처리해라. 그 다음에 이 출력 처리는 말은 먹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입력 아니면 또는 출력. 그렇게 이제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작 또는 끝. 그래서 시작, 끝, 판단, 명령. 그래서 시작해서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아디아 패스를 입력하고 맞느냐, 맞으면 끝, 틀리면 다시 입력하기. 이런 이제 로그인하는 알고리즘은 이렇게 짜여 있죠. 프로그램은 이렇게 짜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그인에 대한 알고리즘이 되는 거죠. 의사 코드는 자연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영어, 국어 이런 것들보다는 좀 더 체계적이고 프로그램 언어보다는 덜 엄격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어의 그런 것들보다는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된 문법이 정리가 좀 되어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틀리지 않게, 모든 사람이 다르지 않게 말을 해야 되려면 문법적인 것들이 좀 더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체계적이지만, 그렇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는 더 체계적이거든요. 더 정확해야 되고, 왜냐하면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는 기술을 해서 서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틀려도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덜 엄격한 언어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말보다는 좀 더 엄격하지만, 규칙이 있지만, 그렇지만 또 프로그램보다는 덜 규칙적으로 쓰는 거, 그런 거예요. 그 중간 위치에 서 있어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이제 코드를 쓰게 되는 거고,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선호되는 표기법이고, 이걸 우리는 유사 코드라고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코드에 가까운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대략 이해할 수 있어요. 토탈이라는 것에 0의 값을 갖고 카운터는 1이라는 값을 줘라 라는 얘기고,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는 반복을 언제까지 해? 이 카운터라는 값이 10보다 작을 때까지. 지금 0인데? 그러면 이걸 할 수 있겠네? 이게 반복이겠구나. 그러면 인풋을 받아. 인풋을 그레이드라는 값을 받았네? 받아가지고 더해주네? 토탈에다 넣으라고. 그 다음에 카운터를 하나 늘려? 그러면은 반복한 다음에 다음으로 가면 카운터가 2가 되겠네? 2는 10보다 작은가? 오케이. 그럼 또 반복. 또 반복. 언제까지? 2가 3, 3이 4 해가지고 10. 10은 10보다 작거나 같죠? 그러니까 되는 거고. 11 되면 이거 만족하지 않네? 그러면 끝.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러면 평균을 구해. 그러면 이렇게 더했던 것들, 그동안 더했던 거에서 10번을 했잖아, 우리가 반복을. 그러니까 10번으로 나누면 평균이 나오겠네. 그 평균을 출력하라고. 알았어. 우리가 잘 그 문법을 배우지 않았어도 이 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사 코드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얘기할 때, 이게 프로그램보다는 좀 덜 엄격하게 쓴 거예요. 프로그램 문법에 맞게 정확하게 쓴 건 아닌데, 그 흐름을 이해하는데, 서로 대화하는데 도움이 되죠. 예. 그래서 프로그램 언어는 더 엄격한 체계 안에서 이렇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이 프로그램 언어를 모르는 사람은 외겨 갖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의사 코드는 그런 것들 다 빼고 그냥 우리가 서로 프로그램을 몰라도 얘기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이해하기가 쉽고요. 좀 더 핵심적인 부분들 위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 언어 독립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게 어떤 사람들의 말에 있어서 그런 성향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설명할 수 있게, 그리고 그러니까 프로그램 랭귀지를 몰라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짜게 되죠.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너무 이제 길게 작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변경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들을 가지고 있죠. 읽어내는데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복잡해지면 이제 기술하기가 힘들어지죠. 이제 같은 얘기예요. 결국 복잡성을 얼마나 줄이느냐라는 부분에서
그렇다고 랭귀지처럼 하면 더 복잡해지고요. 또 심플하게 플로우 차트처럼 하게 되면 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어렵다라면 플로우 차트로 그리면 되고요. 플로우 차트로 그려서 다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면 의사 코드로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알고리즘을 컴퓨터가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는 당연히 아까 제한이 있었죠. 입력과 출력을 가져야 되고 명령이 모호하지 않고 명확해야지 그래야지 어떤 명령대로 그 컴퓨터는 하기 때문에 그 명령이 모호하면 어떻게 하라고? 라고 해서 바로 에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명확한 부분이 좀 필요하고 한정된 수의 단계 후에는 반드시 종료가 되는 알고리즘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명령 실행 가능한 연산이어야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연산의 경우수를 넘었을 수 있죠. 너무 큰 수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값이 잘못된 계산이 된다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유효한 값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알고리즘에 오류가 없어야 하는 이유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있다고 한다면 조금 오류가 있어도 고치죠. 예, 알고리즘 이렇게 하면 이거 잘못된 거고요. 이렇게 하셨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실행하겠습니다. 이게 인공지능의 능력이잖아요. 예.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컴퓨터는 주어진 알고리즘대로만 동작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좋지 못한 알고리즘을 컴퓨터에 명령하면은 나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개발자가 논리적이지 않은 알고리즘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 결과도 비논리적인 결과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렇게 했을 때는 왜 그게 나와?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라는 이제 비논리적인 사항들이 경우에 따라서 나오게 되면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런 오류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오류 없이 동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테스트를 많이 해요. 아무리 오류 없이 만든다고 해도 아무리 논리적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런 오류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계속 테스트를 해서 오류 없이 동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럼 오류가 전혀 없는 알고리즘이 있다? 물론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부분들의 많은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쓰면서 고쳐왔기 때문에 정말 문제가 없는 알고리즘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선의 알고리즘인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류를 벗어날 수 없는 경우에도 있기 때문에 이걸 100% 만족하기에는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꼭 그럴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가능한 이것을 지향하는 거죠. 프린터 고장 수리 알고리즘. 그러면 전원이 연결되어 있느냐? 예,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러면 전원은 연결해요. 그만.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럼 문제가 없는 거네. 그럼 종이가 있어? 종이 없어요. 그러면 그럼 종이 넣으면 돼. 종이가 있는데요. 그럼 그것도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 토너는요? 토너 충분하지 않은데요. 그럼 토너 고치시면 됩니다. 네, 토너 문제 없어요. 그럼 그러면은 그래요? 그러면은 이건 문제가 좀 더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AS를 요청을 받죠. 예, 이게 기본적인 AS 받을 때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을 좀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그쵸? 이거 없이 그냥 모두 AS 요청을 받으면은 너무 어이없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까지 AS를 접수하게 되니까 이런 알고리즘 보통 일상적으로 쓰이는 알고리즘이죠. 가족 영화를 고른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장르를 선택하고, 다 같이 볼 수 없는 영화는 빼고, 평점이 높은 것도 빼고, 예. 그리고 남은 것 중에서, 뭐가 있네? 그 중에서 뭘 볼까? 투표하고, 예. 그렇게 영화를 보시나요? 네. 숙제를 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런 알고리즘의 경우들을 가지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그래서 어떤 것을 의사를 결정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갖는 게 참 좋죠. 이거 어떤 것을 판단을 할 때 그냥 너무 막연하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가지고 그 체크리스트별로 점검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거. 예, 그런 알고리즘 필요하긴 하죠.
네, 전화를 건다. 뭐 이런 것들도 알고리즘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연습하자고 하는 거지. 이런 것까지 그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에서 좀 익숙해지자고 알고리즘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동차 신호 거는 거, 시동 거는 것도 아까 얘기를 했었고요.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미 많이 어, 가지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는데 그것이 이제 컴퓨터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개념적으로 좀 오늘 설명을 한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